하나. 메모리 반도체 재고와 가격 상황 변화. 삼성전자 감산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스팟 가격은 6월부터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팟 가격은 고정거래 가격의 선행지표 성격으로 통상 1~2개월 이후에 가격 반영이 됩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는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서 공급 부족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이후 전망. 메모리 반도체 반등 사이클은 아직 초입입니다. 다만 주가는 상승 사이클의 30% 수준은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가 실적은 좋지 않은데 유동성이 몰리는 금융장세라고 하면 하반기는 실적 장세로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섹터에서 열심히 수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붐, 국내 메모리 낙수 효과, 직접적인 수혜는 HBM 등 고성능 메모리 시장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HBM 제조에 필요한 TC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도 크게 올랐습니다. 당장 수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혜를 보는 영역은 파운드리입니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동안에는 GPU가 독점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AI가 추론 시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경우 주문형 반도체 NPU 시장이 커집니다. 셋. 메모리 상승 사이클 투자법. 통상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경우 장비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이후 소재 부품 사이클의 마지막은 PCB가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AI 혁명이 중첩됐고 사이클이 과거보다 짧아지는 영향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정보가 빨리 유통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넷.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 4~5나노 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팹리스 고객사들을 통해 알려진 사실도 있는데요. 직접적인 팩트는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 4나노 MPW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율이 낮으면 할 수 없죠. 5나노 MPW 서비스를 한 것이 2019년입니다. 5. 삼성전자와 TSMC 간의 기술 격차. 45나노 선단 공정의 경우 2년 이상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수율도 아직은 TSMC가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3나노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두 회사 간 기술이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퀀텀 점프를 노리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셈이죠. 6. 삼성 파운드리 상황. 아직 데이터로 보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 신규 고객 효과가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캡티브 매출 엑시노스 2400의 부활이 중요하고요. 퀄컴, 엔비디아, AMD 칩 추가 수주가 중요합니다. 모바일 AP가 주력인 TSMC와 달리 자율주행차용 칩 등에 집중하는 모양입니다. 암바렐라, 모비라이, 엔비디아 등 굵직한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4나노 HPC 전용 라인도 공개했습니다. 7. 삼성 파운드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영역. 비모바일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 쪽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차세대 FSD 칩 수주가 중요합니다. 8. 삼성 파운드리가 키워야 할 생태계. 삼성 파운드리가 자체 보유한 IP 숫자가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질적인 격차는 말할 것도 없지요. TSMC는 IP 칩리스 생태계도 강력하고 오셋 생태계도 강점을 가집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육성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상 IT의 신이형수였습니다.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